안전! 안녕하십니까, 김기사입니다. 지금은 8월 22일 오후 6시 36분입니다. 토요일인데 일기예보가 또 잘 맞추다가 못 맞추고 그러네요. 제 생각에는 이따 비가 또 온다고 했는데 지금 해가 떠 있습니다. 해 떠 있고 비가 안 올 확률이 높습니다. 아유, 비 오면 더 좋을 텐데 글쎄요, 군데군데 뭐 소나기 올 수도 있겠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택시에 음식물 오염 투척하시는 분들, 소위 오바이트죠. 그 정식 영어로는 뚜로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참 난감합니다. 그 토하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는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상태를 보고서 안 태워요. 승차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콜을 갖다가 취소를 해버려요, 보자마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런 경우는. 최근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그 홍대 삼거리 포차 앞에서 차들이 쭉 서 있죠. 콜이 빠졌다가 들어왔다 빠졌다가 들어왔다 그러더니 저한테 들어오는데 보니까는 한 친구가, 두 명은 멀쩡하고 한 친구가 바닥에 완전 누웠어요. 대자로 뻗어 있어요. 완전히 뻗어 있는데 그것도 찻길에, 인도도 아니고 찻길에 뻗어 있습니다. 택시를 태울래다 누가 태웁니까 그거를, 그죠? 그러니까 콜을 계속 시키나 봐요. 제 남발을 보더니 멀쩡한 친구가 저한테 눈이 마주쳤어요. 저랑 손짓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택시 옆으로 한 명이 그 뻗어 있는 친구를 막 들어 올리려고 그래요. 팔만 들어 올리지 이 가슴 밑으로는 완전 바닥에 붙어 있어요. 그, 그 심정은 알겠어요. 저기 친구를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거기서 저거를 해야 될 거를 갖다가 하니까 택시 태워서라도 보내던지, 자기네하고 같이 움직여서 어디에 가서 뭐 해결을 한다든지. 보자마자 취소했어요. 취소했는데 다시 옵니다, 저한테. 그러면서 저 친구 저렇게 있어도 토는 안 할 거 확실하다고. 그걸 지는 멀쩡하니까 지가 어떡합니까? 그 사람 토할지 안 토할지. 토하면은 그날 영어 끝이에요. 그날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도 끝이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어제 장안동에서 영등포 가신 여성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타자마자 별 얘기 없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기사님, 매트에 토하면 얼마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매트에 토해가지고 그 세탁비가 얼마냐고. 세탁비가 15만 원이나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세탁비가 어떻게 15만 원이 나오겠습니까? 몇만 원이면 되겠지만, 영업 못하는 것과 그 다음날 냄새 때문에 영업 못하는 것과 그걸 갖다가 해서 15만 원이 공식적으로 거의 조율된 금액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싼 겁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30만 원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랬더니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쭉 했더니 이제 이해가 되겠다고. 근데 그분은 그 동행분이시고 그 직장 동료분이 인사불성으로 토한 거예요. 그걸 바라다주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분이 기사님한테 현금 5만 원 드리고 이체로 10만 원을 갖다 이체를 했나 봐요. 뭐 나중에 받으라고 했더니 뭐 주겠죠 이러는데,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법인 택시건 개인 택시건 모든 택시 하시는 분들이 차 안에서 오바이트 해버리면은 그냥 상황 종료예요. 그냥 어제 같은 경우는 금요일이고 바쁜 금요일이었는데, 아유, 그 15만 원이 그 택도 없죠. 영업 손실 비교하면. 야간에 하시는 분이 밤 11시 반 그쯤에, 11시에서 11시 반 그쯤에 벌어진 일인가 본데, 그럼 그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기사님 같은 경우. 근데 기사님이 되게 좋으셨대요. 좋으셔가지고 뭐 성질 좀 그거 하신 분들은 벌써 XX 욕부터 나가죠.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2번 경험이 있었고, 2번 다 우버 측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서 받았습니다, 돈을. 한 번 같은 경우는 아우 냄새가 그냥, 딥클리닝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딥클리닝 값만 120불 들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창문으로 내놓고 해가지고
그냥 물 갖고 다니는 걸로 뿌려가지고 그냥 운행을 계속했어요. 근데 사진을 미리 찍어서 그것도 우버 측에서 나서서 돈을 갖다가 저한테 입금을 해줬습니다. 한국은 그런 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뭐 경찰 부르면, 경찰이 돈 받아주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경찰 불러본 적이 있고, 택시 하면서는 없지만 대리하면서 불러봤고, 경찰이 오면은 신고자 편이 아니라 그, 그 상황을 해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왜 신고를 했나, 그거 갖다 풀 생각을 안 하고 신고자를 설득하고 가해자 편을 듭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뭐 만류를 시켜요. 만류, 회유하고 만류. 경찰이 하는 일이 그거 같아요. 그러면서 뭐 경찰서 가면은 민사 소송하고 뭐 하면 골치 아프니까 여기서 뭐 참으시고 어쩌고저쩌고. 아니 신고 접수는 제가 했는데 어떻게 가해자가 편이 들어요. 가해자 편을. 그런 경험이 있었고, 돈 받는 것도 마찬가지. 경찰은 돈 받아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택시비도 마찬가지고 오바이트 부분도 마찬가지고, 경찰을 잘 만나시면은 쉽게 해결되겠죠. 웬만하면 기사님들 스스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홍대에서 물뽕 먹은 그 당시에 그게 그 여자 아가씨가 학생이에요. 학생, 되게 어린 학생이었는데 그걸 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고,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술 냄새도 안 나고 아무 냄새도 안 나요. 몸을 못 가눠요. 차에 타자마자 뻗습니다. 그리고 헛구역질 하면서 침을 토했어요. 침을 손바닥 반도 안 되는 만큼. 그래가지고 어차피 차도 길 막히고 해서 찝찝해가지고 봤더니 얼굴에다가 머리하고 막 으깨고 있어요. 침을, 거품 침을. 그걸 닦아주고 출발을 하는데 홍대 클럽 거리에서 하남을 갔어요. 하남. 요금이 좋죠. 그것도 60% 할증 붙은 거예요. 근데 물티슈하고 티슈를 해가지고 대충 닦아주고 출발을 하는데 계속 헛구역질 하는 거예요. 토하는 것처럼. 말을 시키면 멀쩡히 말합니다. 근데 내릴 때 보니까 몸을 못 가눠요. 몸을 못 가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물뽕이랍니다.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건더기도 하나도 안 나고 그냥 거품침만 나와요. 거품침. 거품 물은 것 같은 거품침이 줄줄 나오더라고. 헛구역질을 가는 내내 한 40분인가요? 45분 걸렸는데 20분 남게 계속 하더라고요. 계속. 그러더니 잠잠해져가지고 괜찮아요? 물어봤더니 또 대답 멀쩡하게 해요. 자는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그 오바이트 그 토한 부분은 기사님들이 알아서 그 뭐 교육에서는 뭐 특히 카카오 측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게 그 매출로 잡히지 않습니까? 카드로 결제하면 안 된다. 뭐 개인적으로 15만 원 받아야 된다. 인사불성 되는데 15만 원 주겠습니까? 이체도 못하고 막 손이 벌벌벌 떨리고 보이지도 않고 못 받아내요 그거. 저 같은 경우는 카드에다가 추가를 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너무 조금 그거 가지고 내리기 전에 시트 들어진 거 닦아야 되니까 3만원 추가합니다 그랬더니 맘대로 하랍니다. 그래서 요금에 3만원만 추가를 했는데 15만원 같은 경우 저는 방법 없으면 그냥 카드로 합니다. 그 해본 적은 없어요 아직은. 근데 법인택시 하실 때 동료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요금 그 자동 결제한 거기다가 그냥 추가로 그냥 15만원 넣더라고요. 그거 문제 안 돼요. 그 카카오 측에서 뭐 연락 와가지고 왜 요금이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본인한테 확인하면은 그 토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카드 했으면 그러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법적으로 뭐 이거 매출이 얼마인데 세금이 얼마 붙는데 솔직히 얼마 붙겠습니까? 그 금액이 뭐 몇백 원 되겠어요. 그거 갖고 뭐 딴지 안 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그냥 카드에다가 그냥 받으세요. 카드로. 그리고 뭐 영어 못 하시는 거지.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냥 안 받아요. 한 번은 목동에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안 나와요. 좀 한가한 날이어가지고 웬만하면 거절 안 하려고 5분 이상 기다렸어요. 5분 이상. 근데 취소를 하고 출발하자마자 인도 쪽으로 이제 어느 건물에서 나오는데 한 명을 4명이 끌고 나옵니다. 4명이 완전히 뻗어 있어요. 인사불성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웃이에요. 아웃. 들고 나오는데 진짜 자는 사람 들고 나오듯이 4명이 들고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태웁니까? 그게 업계에서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알았는데 소위 말하는 던지기예요. 던지기. 택시에다가 던져놓고 자기네는 몰라라 하는 거지. 택시기사가 뭐 그 사람들 뭐 집에 바라다 주는 사람입니까? 그 집이 어딘지 알 수도 없어요. 내리지도 못합니다. 내리지도 못해요.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분명히. 저는 취소예요. 취소. 아니 최소한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을 갖다가 택시에 태워야지 완전히 뻗은 사람을 갖다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술을 갖다가 어떻게 깨우던지 그렇게 동료들이 그 정도로 먹여놨으면은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지. 나중에 그 택시기사한테 넘기는 것밖에 안 돼요. 어? 왜 그냥 119에다 불러가지고 그 소방차로 그냥 집에 바라다 주지 왜? 응? 아마 그거 가능할 거예요. 119 그 소방대원들이 워낙에 별거 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동승자가 멀쩡한 사람이 탄다고 해도 그 정도로 아웃된 사람은 저는 그냥 거부합니다. 승차 거부. 뭐 승차 거부 신고한다 그러면 신고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냥 저는 그 승차 거부 합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콜 취소해버려요. 그냥 취소해버리고 한 번은 뭐 이렇게 어쩌죠 하길래 내리게 한 적도 있죠. 며칠 전에. 그냥 방법 없어요. 아니 애들이 딱 태우자마자 다른 멀쩡한 친구는 안 타면서 그냥 던지게 하듯이 태우면서 타자마자 얘는 벌써 앞에 상체가 꼬꾸라집니다. 앞으로 몸도 못 가눠요. 아 기사님 부탁드립니다. 이 친구 토할 수도 있으니까 살살 가주세요. 그래서 내리게 했어요. 토하면 알아서 저거 하라는 얘기지 뭐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 택시기사들 님들 그 영업은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분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딱 그런 위치다 그러면 바로 그냥 문부터 잠가요. 문부터. 이거 아시죠 이거? 문부터 딱 잠궈버리고 못 열게 하고 창문 열면은 뭐라고 물어보면 아유 저는 이렇게 만취되신 분은 못 태웁니다 그러고 그냥 취소해버려요. 그러면은 뭐 그분들이 저만 취소했겠습니까? 한두 명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어느 정도 술이 완전히 완전히는 아니죠. 어느 정도 깬 다음에 택시를 불러서 보내든지 해야지. 완전히 그냥 무슨 시체처럼 그냥 뻗은 사람을 갖다가 그 택시에다가 왜 던집니까 그거?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몇 번. 다 취소했어요. 한 번은 건대에서 아이고야 옷에 본인 옷에 여기 바지가 다 본인이 토한 걸로 완전히 범벅이 돼 있습니다. 그러더니 콜을 불러서 골목에 갔더니 골목에서 뭐 도망갈 데가 있으며 빠져나갈 데가 없지. 한 명이 차 앞을 갖다 차 못 가게 딱 이렇게 막습니다. 막더니 한 명이 멀쩡하게 오더니 창문 내려서 어디 좀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한테 못 태운다고 빨리 비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빠져나왔어요. 콜 취소하고. 그런 친구도 블루콜 안 시켜요. 직접 결제 시켜요. 직접 결제 대부분. 왜? 본인들이 그 결제해 줄 사람이 아니거든. 100%입니다. 100%. 그런 사람을 택시비를 갖다가 자동으로 결제해 준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직접 결제해요. 취소하기 좋죠. 블루콜 절대 안 시킵니다. 그 취한 사람들이 그렇게 떡이 돼가지고 완전히 시체처럼 뻗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정신으로 결제를 하겠어요. 택시에서 내리는 것조차도 못 내리는데 그냥 취소하시면 돼요. 취소 편하게. 그런 거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아유 픽업 괜히 왔네 그 정도로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운행하셔야죠. 툴툴 털어버리고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6월 말에 제 차에서 한국에서는 처음이에요. 오바이트 여성이 있어요. 그 화도에 무슨 아파트에 사는데 이름이 이땡서예요. 전화번호도 있어요. 지금 곧 소송 준비할 건데 그 10만 원 갖고 제가 소송하는 거 아유 쪽팔립니다.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저를 기만한 그 자체가 열받는 거예요. 저한테 돈 주겠다 그게 벌써 약속을 8번을 어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상을 또 한번 그 특집으로 한번 만들 겁니다. 아주 그냥 골탕을 먹어보던 뭐를 하던 그 여자의 이름하고 그냥 전화번호 다 까버릴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뭐 사생활 침해 어쩌고 저는 그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걔 때문에. 그래서 이태원에서 화도 간 여자인데 이 토한 솜씨가 보통 프로가 아니에요. 아마 이 영상 보신 분 중에 같은 여자한테 당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생김새는 뭐 20대 중후반 같은데 30대 초반일 수도 있고 이름이 이땡서예요. 이 공 있죠? 공을 한글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앞에가 이고 뒤에가 서예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까지 다 까발릴 겁니다. 영상 따로 만들 거예요. 이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토요일이고 6시 50분입니다. 6시 50분이고 그 금요일은 좀 늦게까지 글쎄요. 오늘 같은 경우 어제 조금 바빴고 오늘 뭐 당연히 뭐 홍대, 이대, 압구정이 조금 다시 살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압구정 로데오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세 군데를 한번 잘 노려보세요. 어쨌든 제가 지금 모든 영상이 얘기하고 나중에 편집하는 건데 뭐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가 전문 그 프로 유튜버가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나중에 이 영상 들으시는 분들 그날 그랬구나 이렇게 정도로만 골라서 정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 네, 지금 시각은 6시 44분이고요. 아직 주차는 안 했습니다. 아파트는 들어왔고 영업거리 258.2km 18회 34만 3,700원인데 통행료가 600원 있어요. 600원. 그래서 34만 4,300원. 그리고 총 거리는 361.9km. 일하는 시간은 11시간 50분. 공차 거리가 100km 조금 넘죠. 103km. 그렇게 글쎄요. 애매한데 어쨌든 제 기준으로는 가성비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미터기 1일 정산 뽑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회를 누른 다음에 제가 소리를 줄여놨어요. 좀 작을 겁니다. 기간 해놓고 전날 22일 오후, 저는 야간에만 하니까 주로 보통 4시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미터기가 모든 미터기가 그래요. 법인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 그러면은 오후 4시 이후부터 일한 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래 내역은 이렇게 둘 다 뽑아 볼게요. 보통 저는 상세 내역만 뽑습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도 뽑아 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운행 마감을 해요. 이거는 뭐 개인 택시는 의미 없습니다. 법인 택시들은 꼭 하셔야 되는데 개인 택시는 그냥 팀원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거래 내역은 이렇게 건별로 나오거든요. 건별 몇 건. 그리고 상세 내역은 이렇게 금액별로 다 나옵니다. 금액별로. 네, 운행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근처 장안동에서 종로, 그 다음에 종로에서 서초동, 웬일로 종로에서 한 번에 그냥 강남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서초에서 압구정동, 압구정동에서 삼성동, 그 다음에 삼성동에서 김포 온양동. 여기 대박이에요. 여기 콜이 하나 들어왔다가 취소가 됩니다. 취소되고 저 취소 안 했는데 취소가 되고 시계가 바로 연결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장기동, 이게 공백 시간이 좀 길죠. 9시 40분에 들어갔는데 10시 거의 50분 돼서 제가 나오려다가 장기동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픽업 줄기차게 해놓은 곳으로 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콜이 순삭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더 버텼어요.
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도는데 콜이 들어오는데 이분이 만나는데 한 15분 걸렸어요. 15분. 그 며느님이 그 시부모님 두 분을 콜을 불러주시는데 비도 오고 뭐 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만나는 위치를 지하 1층을 했는데 아주 아파트가 어떻게 지상에서 한 칸만 내려갔는데 지하 2층이 됩니다. 그게. 저는 지하 2층에 있었고 그분들은 지하 1층에 계시고 제가 들어간 데가 지하 1층인 줄 알았어요. 그 이정표도 아주 작게 써 있어가지고 아주 그래서 어찌됐든 뭐 만나는데 한참 걸렸는데 잡고 나온 게 어딥니까? 그 화곡동. 그래서 제가 순삭 당하고 나서 거의 이분들 만나는데 약 한 30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4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곡동. 그 다음 화곡동에서 가양동.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합정으로 나왔어요. 합정에서 신촌동.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 다음에 대흥동에서 남영동. 서울역 근처 무슨 오피스텔 뭐 있더라고요. 그 말씀하시는 게 모르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특이하셔가지고 한국말은 하시는데 너무 특이했어요. 외국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 후암동에서 여의도. 블로크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 여의도에서 청림동. 이 관악구 청림동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관악구도 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도동에서 탄현. 요게 대박이에요. 요게 그 관악구에서 나오면서 그 직접 결제로 들었는데 바로 전화가 옵니다. 저는 순간 이 지역에 대리기사가 있을 일이 없는데 이 시간대에 했더니 그 경유 한번 해달라고 부탁 전화 드린 거예요. 요금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김포 운양동을 경유해서 가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왔어요. 조금 더 나왔어요. 어쨌든 뭐 방향이죠. 그래서 거기서 내려드리고 한 15분 정도 더 걸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산에서 잡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그 킨텍스 쪽으로 가다가 없어서 그냥 합정 쪽으로 틀었는데 신호대기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 약간 거기가 좌회전이 안 돼서 뭐라 그래야 되나요? 피턴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우회전 해가지고 좌회전해서 직진해서 만나는. 근데 조금 특이한 경우예요. 이손님 같은 경우는 그 일산에서 볼일을 보신 게 아니고 부산에서 그 올라오신 관광버스 그 교회 분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 일 때문에 부산에 갔다가 일산에 있는 교회 그 지점 근처에서 버스에서 내리고 바로 콜을 부는 게 저랑 연결이 된 겁니다. 젊으신 분인데 엄청 동안이세요. 깜짝 놀랐어요. 20대 그 대학생인 줄 알았더니 30대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재밌게 하면서 갔습니다. 그 다음 공항동. 그리고 등촌동에서 또다시 저길 갔어요. 일산을. 여기 화정 그 장례식장 가시는 분이었어요. 장례식장. 그 다음에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공백 시간이 한 1시간 20분이나 되죠. 나오면서 그 제가 검색할 게 좀 있어가지고 거기서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합정을 갔습니다. 합정을 가서 그냥 퇴근 운행 콜 누르고 좀 외곽을 노렸어요. 외곽 아주 멀리. 택도 없죠. 그냥 거기서 끌려다가 퇴근 운행 콜을 끌려다가 그냥 그 위치를 그대로 이태원을 한번 노려보려고 이태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시간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태원 가서 좀 대기를 하는데 없어요. 장거리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태그노 랭커를 꺼버리니까 외곽을 준 게, 시계를 준 게, 과천입니다, 과천. 아유, 훌륭하죠. 뭐, 과천. 뭐,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이 손님들이 황당한 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손님이 가자는 데도 다 가거든요. 또 여자 두 분인데, 타자마자 뭐, 언니네 집에서 작게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가요. 그래가지고, 한 군데서 내려서 그냥 두 분 다, 같은 데서 내린 줄 알았어요. 근데, 내리면서 요금을 이미 정산을 했는데, 야, 기왕 타고 안양까지 가, 이러는 거예요. 내리게 했습니다. 요금을 꺼버렸는데 무슨 또 들어갑니까? 거기서 뭐, 그분들이 요금을 갖다가 준다고 해도 거기서, 미터기 눌러가지고 또 안양 가는 거 그 자체도 불법이고, 그게 그렇게 되면은 서울기사 입장에서는 뭐 가는 거 상관없어요. 갈 수도 있는데, 미터기가 그냥 시계가 안 먹습니다. 시계 안 먹고 그냥 시내 요금으로 안 눌러져요. 안 눌러져. 시계 자체가 시내로 돼요.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요. 미리 과천 들렸다가 안양까지 가시죠 그랬으면 저는 갔어요. 웬만하면 갑니다.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글쎄요, 이 4시 거의 40분쯤 아주 위치도 안 좋은데요. 위치도 굉장히 안 좋은 위치인데 거기서 코를 잡는다고 하는데 잡혔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나와서 양재 쪽으로 나왔어요. 양재 쪽으로 보통은 사당 쪽으로 나가는데 저는 양재 쪽으로 나왔습니다. 양재 쪽으로 나가서 공항을 한번 노려보려고 양재 쪽으로 해서 강남을 훑으려고 그랬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서초동에서 가락동, 여기가 강남역 하고 신논현역에 가깝죠. 신논현역에서 저희 가시는 분이에요. 아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됐냐면 양재 쪽으로 해서 경부를 타버렸어요. 경부 타고 쭉 가는데 신논현역 아주 그냥 한참 먼데 한 5km 지점인가요? 거기서 신논현역 근처에서 송파역이 찍힌 거예요. 송파역. 아, 이거 취소했어야 되는데 그냥 했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경로를 보니까는 뭐 뻔하죠. 잠실 쪽으로 뚫고 가는 건데 손님한테 얘기를 하고 돌릴까 하다가 1분 차인데 8km가 더 늘어나더라고요. 올림픽대로로 가면. 그래서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냥 오래 걸려도 그냥 잠실 쪽으로 해서 갔습니다. 여자분이신데 헬리오시티 가시는 분이에요. 송파역에서 내리시더라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물어봅니다. 경유가 좀 길어도 시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은 좀 아예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오는 게 석촌동에서 집 방향으로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 석촌동에서 판교가 찍힙니다. 판교 출근하시는 분이에요. 출근. 판교 이전에 갔는데 뭐 아무것도 없죠. 뭐 그냥 하죠. 그리고 나오는 길에 또 경부에서 나왔습니다. 경부 천원인가 그렇죠. 통행료가 경부에서 나오는데 양재 IC 나오기 전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아주 그냥 차 엉덩이가 완전히 트렁크가 박살나고 봉고버스인가요? 그게 때렸는지. 근데 2대 다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갓길 쪽인가요? 그쪽으로 완전히 앉아가지고 막 목 만지고 막 있고 막 신고도 안 하고 다 있는데 보니까는 건설 현장 가시는 분들이에요. 출근 가시는 분들인데 자가용 한 대가 하도 찌그러져서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얀 차인데 엉덩이 부분이 완전히 다 먹었어요. 다 트렁크가 완전히 먹고 잔해가 막 바닥이 막 제가 잔해를 빠박 지나가가지고 옆을 보니까는 이제 사고 난 차가 2대가 갓길 쪽으로 완전히 붙여놓고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한두 명 전화가고 있고
건설 현장 일하시는 분들, 아이고, 많이 안 다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지나서 가는데 양자의 씨 나오기 충분한 시간에 한 거리상으로 한 4분 거리? 5분 거리, 5분 거리, 5분 거리. 5분 거리인데 거리는 꽤 됐어요. 거의 한 5km? 파르나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삼성동에 있는 출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모시고 바로 그냥 콜 꺼버리고 퇴근을 했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